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하루 동안 이제, 마지막 파이널인데요. 저희가 강의를, 기본 강의나 이제 문제집 강의하면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시험, 뭐 다른 과목들은 선생님들마다 전략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상업등기는 이 분량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분량이 너무 많은데 비해서, 나올 수 있는 이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을 놓치지 않고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적어도 파트별로 해가지고 내가 꼭 가지고 가겠다. 이런 정도까지를 안 틀리겠다. 거기서 나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꿀 겁니다. 뭐냐면 제일 중요한 파트가 어디냐면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업등기 제도라든가 상법의 이제 회사 제도라는 게 주식회사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 주식회사를 위해 가지고 제도가 정비됐기 때문에 그쪽에 대부분이 몰려 있고 그걸 갖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응용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부분에서 적어도 이것만은 가지고 가자. 요쪽에 좀 포커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허용이 되면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다른 쪽을 조금 언급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노트 위주로 이렇게 해당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려서 이제 개념들을 설명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최종 가져가야 될 부분들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45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주식회사라는 부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러한 등기를 만들고 관리하는 절차가 상업등기다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상업등기에 필요한 이 등기 자료들이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봐야겠죠. 그래서 주식회사 부분의 등기를 보면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으로 치면은 이제 저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하고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가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등기 번호라는 게 있고 등록번호. 요거는 이제 관리번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번호는 어떤 관할 등기소의 주식회사 등기로서 몇 번째로 끼워져 있는가 이런 관리번호고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이 법인등록번호에서 이제 태어났을 때 부여되는 번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다 상호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디 주소에 있다 본점 주소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 공고 방법이라는 게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이것만 보더라도 어디에 있는 어떤 일을 하는 주식회사가 뭐다. 어느 관할 등기소다. 이러면 이제 여기까지 거의 특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특정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들어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게 특정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바라봤을 적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책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걸 궁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의 금액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짜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는 게 특이하게 있죠. 자, 발행할 주식 총수는 뭡니까? 회사가 얼마만큼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 우리 개별적인 등기에서 결국 언급되는 것들이야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과 관련된 것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게 특이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되느냐면 발행 주식 수, 종류와 수, 총수.
요거 수만큼 해당되는 자본금이 있다 해서 자본금 이렇게 돼 있다 했습니다. 이 란이 구성되는 게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본금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구성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의 구성. 근데 주주 구성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들이 어떠냐면 임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원란이라는 게 따로 있고, 이 임원은 결국은 이사를 중심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일을 보는 사람,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임원이 아닌 해당 지역에 관련돼서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거에서 일단은 지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지배인이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국은 사람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담당자와 담당 부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담당자다. 이렇게 가는 것들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는 없는데 주식회사에는 특별히 있는 것이 사채라는 것이 있죠. 사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채가 발행됐을 적에 사채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란, 그 다음에 신주입금 거수 산채란, 그 다음에 뭐 다른 사채 요 정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자 이게 이제 사채란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은 주주가 아니지만 주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잠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 매수 선택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왜 얘기를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 특정이 되는 내용이 있고 여기는 아직 특정이 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잠재적인 주주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전환사채는 사채이지만 현재 부채지만은 특별히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봐야지 아, 이 회사는 내가 혹시 주식을 사거나 투자를 할 때 주주가 이만큼 더 늘어날 수 있구나라는 감안을 해갖고 들어가겠죠. 신주금 사채도 똑같죠. 그다음에 주주의 선택권도 실제로 부여받은 사람이 등기되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이 규정을 주식의 선택권이라는 스톡옵션 규정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약간 투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투자에 대한 알림의 의미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기타 사항란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개별적인 란이 있지 않은 부분인데 등기한 사항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써놓으라 이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존립기간이나 기타 정관상 해산사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데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 이것은 어떻게 둠으로써 등기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뭐냐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좀 같이 공통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등기할 때 이제 보면은 해산이라든가 청산 종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합병이 됐다든가 이런 내용들 있죠. 그래서 회사의 운명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들인데 등기란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다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등기가 설립 등기고 이 중에서 뭐 상호를 바꾼다, 본점을 바꾼다. 그럼 상호 바꾸는 것은 이제 상호나 목적, 공고 방법,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존립기간 기타 정관의 정관 사유라든지 주식 양도 제한 규정 같은 거는 정관의 상호, 목적, 공고 방법, 요거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죠. 그리고 요거 존립기간 기타 정관 해산 사유나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 변경하려고 하면은
정관을 바꾸는 절차를 통해서 그 증빙서류를 갖다 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점 이전이 같은 경우는 본점만 바꾸는 것은 본점 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에 대한 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의 금액을 바꾸는 방법은 이제 따로 안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주식의, 한 번은 주식의 분할. 주식을 쪼개가지고 자본금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쪼개려고 할 때 액면 주식일 때는 주식 수가 늘어나는데 일주 금액이 고정되면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일주의 금액에 낮추는 등기를 주식에 분할할 때 같이 한다. 이런 얘기의 파트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본금을 감소하려고 할 때 주식 수를 줄여들 수도 있지만 일주의 금을 줄일 수도 있다.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발행할 주식 총수는 사실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에요. 그래서 상호나 공고 방법, 목적 이런 거하고 같이 묶이는데 따로 파트에 나와 있는 이유는 얘한테는 정관을 바꾸는 절차로서 바뀐다. 이건 똑같아요. 근데 다만 요게 발행 한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와 혹시 연동되는 건 아닐까의 이슈가 있었죠. 근데 연동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을 하자는 얘기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 부분은 사실은 이제 주식 수가 늘거나 줄는 방식으로 자본금이 늘거나 줄어야겠죠. 요런 실적에 있는 일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유상증자에서 신주 발행이라는 것도 있고, 준비금에 자본금 전입을 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식을 배당으로 해줘갖고, 주식 배당을 해줘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주식 매 선택권이나 전환사채나 신주증권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행사해도 늘어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자본금만 해서 묶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줄은 거는 감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원 부분은 이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점과 지배인 부분은 뭐였습니까? 지점이라는 것은 본점과 달리 다른 곳에 있는 혹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다른 주소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영업의 중심지가 되면, 이 영업소라고 하고, 그 영업소 중에서 주된 영업소가 본점이고 나머지가 지점이다. 근데 지점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안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점은 본점하고 이 내부적인 결정하는 기관이 같습니다. 이사회 중심이니까. 근데 여기 말고 이쪽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지배인이라는 부분이 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여기에 항상 같이 드는 것이 지배인을 둔 장소가 항상 같이 껴있는 등기사항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배인을 둔 장소가 본점일 수도 있고 지점일 수도 있는데 본점이 바뀌거나 지점이 바뀔 때 이 지배인란도 같이 바뀌는 부분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환사채나 그런 쪽은 이제 사채 발행 부분에서는 이게 나오는데 사채 발행 부분에서는 똑같지만 두 개가 구별이 되는 거는 전환사채와 신주사채가 행사되거나 갚아졌을 때 그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었죠. 그 부분에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식이 이제 주식회사 등기부예요. 예, 엄밀히 따지면 이제 하나의 그 회사에 관한 것이니까 주식회사의 등기 기록이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회사든 저 형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것을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어디 부분을 건드릴 것이고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냐 내부적으로. 그 내부 절차는 상법에 나온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에 나온 절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그래서 어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청서 부분은 이 란 중에 어디를 건드려 주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첨부 서면은 뭔데? 라고 했을 적에 등기관은 앉아서만 보는 사람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가지고 와봐.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고 와봐야 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설립을 하려고 할 때, 상호를 하려고 할 때, 뭘 하려고 할 때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럼 절차의 유효성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증빙하는 서면은 그에 대응되는 증빙 서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그 증빙 서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말아야 된다는 거야. 다 넣어라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절차에 있는데 안 넣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려놓고서 한번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페이지 부분은 뭐냐면
의사결정 구조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주식회사에. 이게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상호를 바꾼다. 본점을 바꾼다. 상호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바꾸려면. 추총을 해야 된다. 추총 특별결의 사항이다. 이건 이제 상법에서 끌어나와야 되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주총 특별결의를 하는데, 그럼 주총은 어떻게 하는데? 그죠? 두 번째, 이제 본점 같은 경우입니다. 본점 같은 경우는 이중적이죠. 뭐냐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정관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총 특별결의도 해야 되지만, 본점 자체를 바꾸는 결의나 정서를 결정하는 것 자체는 지점하고 똑같이 영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되게 통상적인 업무 집행행위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하고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면 대표에서 단독으로 해라.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이죠. 어쨌든 그 두 가지에서 이사회라는 것이 있다면 이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총이나 이사회라는 두 가지 의사결정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점 같은 경우 정관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가 바뀌죠. 그러면 정관이라는 것도 어디까지 기재할 수 있다? 그러면 정관도 필요에 따라서는 내거나 아니면 정관을 바꾸는 것을 내거나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시험에 나올 부분은 아니고 상법에서 이사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의 문제이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사회는 주식회사에서는 필수적인 기관이다.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결국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고 표를 누가 갖고 있느냐, 출석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 의사라고 누가 만드냐 생각했을 적에 이사회 같은 경우는 출석 권한은 감사까지도 있지만 표는 이사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누굽니까? 회사에서 일을 보라고 한 사람이 받아간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재위임이 안 된다. 그래서 의결권 위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특별히 집행임원이나 이런 것처럼 아주 특이한 사항이 아닌 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경우에 정관을 에다가 우린 이사회 권위사항이지만 주총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써놓게 됩니다. 이게 우리 등기법하고 관련돼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 때문에 우리가 이사회라고 돼 있는 것을 주총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등기관은 왜 주총 결의사항을 갖고 왔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정관이 첨부서면이 된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주총회 결의 부분을 보면은 주주총회 결의는 이게 주주가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인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의 고유의 권리입니다. 누구한테서 받은 권리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의결권 위임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사회하고 가장 대비되는 거죠. 출석 권한은 결국은 이사하고 주주예요. 감사는 출석 권한 자체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와도 별로 행사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의결권 행사냐? 주주가 행사합니다. 그러면 의사라고 누가 만드느냐? 이사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 부분을 보겠습니다. 정관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립할 때는 뭡니까? 이 정관의 기본, 절대적 기재사항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책에, 노트에도 있긴 한데요. 한번 노트에 만약에 이제 47페이지를 봐주시면 돼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1, 본, 목, 공, 수, 시, 발, 상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목적, 공고 방법, 수권 자본이라고 해서 이거를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시험에는 예정 주식이라고도 해요. 발행 예정 주식, 이제 한도니까. 그 다음에 설립 시 발행 주식 수, 발기인, 상호, 이렇게 돼 있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주의 금액, 등기사항이죠. 본점 소재지, 구체적으로 주소가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는
항상 정관을 바꾸면서 본점을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서가 있죠. 단서가 뭡니까? 정관에는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적어도 된다. 기재가 하여가 아니라 기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기재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본점을 이전한 같은 행정구역, 이게 서울특별시 이런데요. 그런 거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정관은 안 건드려도 되니까 정관의 고려사항은 빠지고 실제로 주소를 정하는 이사회사항만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다르게 적어놨으면 정관도 건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목적은 그 자체로 등기사항이 됩니다. 공고방법도 그 자체로 등기사항이 되죠. 공고방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주식회사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고 항상 등기사항이죠. 나머지 회사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나마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서 두면 등기해야 된다. 유한책임회사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 발행할 주식종수 당연히 등기사항이죠. 그리고 설립시 발행주식수는 설립시에만 등기사항입니다. 발기인은 등기사항이 아니죠. 상호 등기사항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게 되면 설립시에는 이 정관에 두는 것 자체로 등기사항에 대한 집중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의 규정을 둔 거를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설립시의 문제라고 했을 때 등기와 관련되는 이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주식매 선택권하고 요 세 가지가 보이시면 됩니다. 주식매 선택권에 대해서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거는 등기하는 내용이 정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여 자체가 상법에서는 주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주총 특별결의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이쪽이 상법에서 중요하다면 우리 등기 쪽에서는 사실 부여 자체는 등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란은 이게 정관 규정입니다. 그래서 주식매 선택권 규정 규정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 그래서 주식은 전면적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이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한 대항을 갖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존립기간, 기타, 정관상 해산사 있죠? 요것들도 상대적 기사입니다. 등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정관 자체, 정관에 기재되는 것 자체가 등기사항인 이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트는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설립할 때 이걸 넣었다라고 하면은 증빙서류가 뭘까요? 이것이 있다. 우리는 상호를 이렇게 정했다. 증빙서류는. 정관이죠. 정관 자체예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설립할 때 넣는 정관이 원시정관이라고 하고 원시정관이 설립시 선부서명이 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등기사항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근데 그 일반 설립이 된 다음에 얘를 바꾼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 정관을 내야 되느냐. 이 이슈가 나오겠죠. 근데 법을 바꿨을 적에 우리 보면은 한 줄 바꾸면 법전 보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개정, 변경 이렇게 돼 있죠. 조항 옆에.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바꿀 때마다 이걸 통으로 다시 다 만들어가지고 다시 개정하는 의결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한 줄 바꾸겠다는 의결을 하는 거죠. 국회에서. 똑같아요,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변경 정관이라 하는 것은 뭐냐? 변경을 결의하면 그로써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뀐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를 바꾼다. 목적을 바꾼다. 공고 방법을 바꾼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됐을 때 그 등기를 할 때에는 바뀐 정관을 갖고 가지 말아라. 의미가 없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뀐 내용은 효리해서 그로써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을 입증하는 서면을 갖고 나니까 정관을 바꾼 결의를 한 주총 의사록이 증빙서면이 된다. 이렇게 내용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공증 필요성은 이제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설립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지워도 될까요? 어차피 이 내용은 결국 이제 47페이지에 있어요. 40페이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보여드린 것이고 이제 설립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설립이라는 부분은 거의 한 문제 꼭 나온다 했죠. 근데 설립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구도를 그릴 줄은 알아야 돼요. 제목이라도. 그 제목이라도 알아놓고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그 제목에서 뽑아내는 다른 단서들이나 다른 지문들이 그 밑에 체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도에서 뽑아내자. 자, 설립 보시면 거기에 이제 46페이지를 보셔도 좋고 48페이지, 49페이지를 비교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설립했을 적에는 발기 설립, 모집 설립 이렇게 나뉜다. 이 자체가 그러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도가 나뉘는 건 구도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거기서 비롯됩니다. 거의 80% 이상이. 그럼 발기 설립 같은 경우는 결국 이거를 다 만들어내기 위한 절차잖아요. 생각해보면 처음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시작할 때 누가 하겠어요?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다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정관부터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관이 회사가 지켜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을 만들면서 기본 뼈대가 만들었잖아요. 정관의 절대적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관을 작성합니다. 당연히 이제 발기인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설립 똑같죠. 정관을 작성하고 자, 그 다음에 정관을 작성했더니 이제 상호나 공고 방법이나 본점의 기본적인 어느 바운더리나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그 다음에 뭐 설립시 발행 주식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자본금도 어떻게 보면은 확정을 짓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존립기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의 뼈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의 규정들에서 지켜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지켜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주주하고 임원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될 사람하고 일할 사람. 그러면 주주는 정해야겠죠. 그래서 주주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적에 결국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다. 그 인수는 누가 할 건데? 그러면 인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낼 돈은 얼만데? 어디다 낼 건데? 이런 걸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주를 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냐? 주식 발행 사항 결정이에요. 자, 여기도 발기인밖에 없죠. 그래서 발기인이 정하는데 일주의 금액이나 회 설립시 발행 주식 총수나 뭐 이런 발행할 주식 총수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자면 말이죠. 그러면 뭘 정하느냐? 한 주당 얼마씩 돈을 낼까? 이런 걸 정하고 어디다 낼까? 언제까지 낼까? 이런 얘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발기인 과반수로 정해요. 근데 조심하자고 했죠. 총수로 발기인 전원 동의로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류상무. 설립시 얘기하면서 발기인 과반수냐 전원이냐 물어볼 거는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류상무니까 종류 주식을 발행할 때 그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액면 이상으로 발행가액을 정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그 이름이 있는 걸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으면 전원동의다. 그 다음에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일주의 금액하고 곱해서 자본금이 얼마다라는 게 확정이 되는데 곱할 게 일주의 금액이 없다 보니까 받는 돈 중에서 자본금 얼만데 라고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동의다. 자, 여기도 주식 발행 상황 결정 똑같죠?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냥 이대로 끝나나요? 아니죠. 나는 몇 주를 가져갈게. 너는 몇 주를 가져갈래. 이렇게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주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발기인은 앞에 있었던 거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했잖아요.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만들어서 합의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절차를 안 밟습니다. 특별히 그냥 바로 인수를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발기인은 주식 인수라고 하고요. 자, 발기인들로만 설립이 되는 걸 발기 설립이라 해요. 그럼 뭐예요? 그럼 끝났죠. 주주가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용이 안 나오는데 모집 설립은 발기인들 외에 모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식 인수를 할 때 발기인들이 일부 주식을 인수하겠죠. 그렇지만 더해서 주주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내용을 가져갖고 나 원하는 걸 써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청약인이라 합니다. 여기서 말되는 게 뭐예요? 아, 발기 설립은 청약서가 없구나. 이 구도에서 그냥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을 인수하겠다는 약속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돈 내야죠. 그래서 납입이 있어요. 근데 주식에 대금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현금도 있고 현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을 낼 때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은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현물을 낼 때 현물 출자에 관한 건데 이거를 설립할 때 한꺼번에 묶죠. 변태 설립 사항이다. 이렇게 묶습니다. 자, 이 검사의 문제가 나올 거고 여기서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주가 다 확정이 됐어요. 그럼 한 모이자. 왜 모입니까? 자, 없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됐단 말이야. 다 됐는데 야, 우리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정했잖아. 그러니까 모여요. 모여서 임원을 막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하는 경우에 이제 발기인들이 모이거나 여기는 발기인회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창립총회라고 합니다. 처음에 주총회라서. 그래서 하는 게 뭐냐? 발기인에서 누구를 선임한다? 이사감사를 선임한다. 그럼 이사감사는 그냥 있나요? 그냥 들어오지 않죠. 임원은 어떤 지위를 가져야 된다? 위임계약 비슷한 것을 체결하는 형식이다. 그러면 선임결의가 청약이라면 취임승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논리가 취임승낙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도권이 누구였죠? 발기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부터는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 내가 앞에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입니다. 그래서 맞지요? 이제 받아도 큰 이상 없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립총회는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게 왜 그러느냐? 얘들 때문에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앞부분을 몰라요. 그죠? 그런데 다 같이 모였단 말이에요. 발기인은 알지만 청약인은 몰라요. 그래서 발기인이 보고를 해줍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듣고서 이때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발기인 보고 듣고 정관 바꿔. 때려쳐. 예. 그래서 설립 폐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폐지. 그래서 창립총회는 발기인 보고를 듣고서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권리예요. 이거 막강한 권리를 갖고 있죠. 정관 변경이나 설립 폐지 당연히 권한 있고, 만약에 없으면 혹은 바꿨으면 동의해서 바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사 감사 선임을 하고 이 사람들이 조사 보고를 합니다. 자, 법은 여기까지 얘기를 규정을 짓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뭡니까? 본점의 구체적인 장소와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거나 결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립 절차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있다면 그래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다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하고 그다음에 본점 주소 결정을 해줘야 된다. 설령 정관에 주체적인 장소가 기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본점 주소 결정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정관의 규정과는 별개의 절차니까. 그래서 요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가 진행이 되게 되고 대개 기준일이 요거 기준으로 해서 몇 주 내에 하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안 본 부분은 뭐냐? 요거예요. 검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왜? 현물 출자를 포함한 변태 설립 사항이라고 했을 때에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있죠.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해서 현물 출자가 아닌 다른 약속들 보면은 하기로 한 약속. 근데 되게 뭡니까? 돈 주기로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돈에 관련된
금전적인 이익을 부여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얼마만큼 제대로 된 금액이냐? 약속된 금액이 정관에 적혀 있었으니까 얼마만큼 정관에 제대로 된 금액이냐라고 확정을 짓고 싶겠죠. 이건 확정의 문제예요. 금액 확정의 문제입니다. 이게 변태설립사항 자체예요.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올바르냐. 또 하나는 뭐냐. 다른 거는 이행이 향후에 벌어지면 돼요. 돈을 줘버리는 거니까. 근데 현물출자는 받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을 때 그 현물출자가 이 납입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납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은 금액이 확정돼야지 그 이행에 관해서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물출자의 이행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볼 때 이제 검사인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선임이 돼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검사인 선임을 언제 하느냐? 여기서 하는 경우, 이 끝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모집 설립할 때는 창립총회 전에 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 창립총회가 거의 맞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이란 말이에요. 주주들끼리. 그러니까 이 전에 이 변태설립소의 검사인 선임이라는 부분을 이 발기설립일 때는 끝나고 하고 그다음에 모집설립일 때는 창립총회 전에 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 봤을 적에 발기설립일 때는 끝나고 하기 때문에 뭡니까? 누가? 이사들이 등장하고 난 경우이기 때문에 이사들이 선임 신청을 하고 검사인이 받았을 적에 조사를 하겠죠. 선임된 다음에. 선임돼서 조사했을 적에 결국은 금액 확정 문제도 있지만 다시 모일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현물출자 이행에 가는 것도 봐야 된다. 다 봐줘야 된다. 얘가. 그런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서 이 변태설립사항 자체에 대해서 금액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 너무 과다하고 해서 검토를 해서 확 깎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 검토를 누가 해줄 거냐? 다시 모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이때 이 검사인 선임하고 그 이후 절차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모집 설립일 땐 누굽니까? 아직 이사가 창립적인 전이라는 것 때문에 이사가 등장하기 전이니까 발기인이 해야 되고 선임 신청을. 그 다음에 하고 났을 적에 어디서 바꿀 권한이 있느냐? 창립총회에서 바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창립총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사감사가 선임이 된 다음에 얘네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넘겨받으면서 확인을 해준다면 조사보고를. 그러면 여기서 이 변태설립사항의 적정성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얘네가 현물출자, 검사인이 현물출자에 대한 이행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확정된 금액으로 여기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현물출자 이행에 관한 사항은 모집설립일 때는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에 포함되고 여기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도에서 다 뽑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시기 바라고 자 해당되는 부분에서 내용을 할 때 정관을 작성해서 그 증빙서를 내려면 정관 자체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효력 요건이 뭐였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원시 정관은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공증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발기설립 10억 미만의 주식회사 발기설립일 때는 정관 공증 안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 이슈입니다. 여기 달려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사항 결정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겠죠. 발기인들이 만든 결정서를 낼 겁니다. 근데 인감을 찍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앞에는 공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때 인감을 찍으라고 했더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감을 찍어서 내라고 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라는 내용은 취인순낙서, 사임서, 그 다음에 인감 제출할 때 그 신고서 그거 외에는 규정이 없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인감 찍을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주식 인수나 주주 모집을 한 것을 증명한 서 뭡니까? 인수증 내지 청약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해당되는 서면인데 인감을 찍어야 되느냐 또 물어보겠죠? 아니다. 그럼 뭡니까? 납입을 증명한 서면이 뭐냐? 대개 이제 현금이면 은행에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그때 항상 물어보는 게 뭐예요? 잔고 증명서 안 돼?
이거잖아요. 그럴 때 10억 미만의 자본금 설립, 발기 설립일 때, 주식회사에 10억 원 미만의 발기 설립일 때는 잔고증명서 된다. 그게 특례죠. 여기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물 출자에는 현물 출자에 관한 이해에 관한 내용이 붙겠죠. 그 다음에 발기인회 했을 때, 발기인회 하면은 왜요? 의사록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의사록 공증해야지. 이 얘기 물어보니까 또 무슨 얘기였냐? 주식회사에 10억 미만의 발기 설립일 때는 공증이 필요 없더라. 그럼 물어볼 게 뭐예요? 10억 미만의 창립총회는 공증해야죠. 예, 발기 설립이 아니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이니까 취임승낙서 붙겠죠? 취임승낙서는 이때 나오죠.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거나 공증을 받아야 된다.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임원들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붙여야 되나? 주민등록 초본을 붙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조사보고서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사회도 똑같아요. 이사회도 공증을 받아서 내는 게 맞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 설립일 때는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고, 대표이사 선임하니까 취임승낙서 필요하냐? 필요하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처음 취임했을 적에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갖고 가서 등기 신청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등기 신청인이 되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인감 제출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감 제출 의무에 대해서 인감 신고서라는 얘기를 나오고, 취임승낙서, 사임서, 인감 신고서의 3종 세트니까 뭔 얘기 하겠습니까? 인감 찍고 인감 주면서 붙인다는 논리가 똑같이 붙죠. 그 얘기죠. 그 논리가 거기 껴넣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립할 때는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거는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립이 끝나면 설립 다음에는 다 뭐예요? 이 뒤에 있는 한 가지를 바꾸는 것 자체가 변경등기라고 해서 변경등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처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상호나 공고 방법, 목적, 그리고 존립기간 기타 정관의 해산 사유를 바꾸는 방법이라고 물어봐요. 이거는 뭐예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살대적 기재사항을 바꾸는 변경등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정관의 변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라. 근데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서 상호나 목적이나 공고 방법을 바꾸면 주총회 효력은 언제는 일어납니까? 의결시예요. 그러니까 의결시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 여기에 대응되는 것은 변경등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뭘로 집중할 거냐? 했더니 그냥 결의하면 끝났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이슈가 없으니까 상호 목적 공고 방법은이나 존립기간 기타 정관 해산 사유는 묶어가지고 변경등기로 묶어보는 겁니다. 뭐냐? 정관 변경 자체의 결의가 등기의 효력 요건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 없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물어보게 되고 다만 그러니까 주총의사록을 내는 건 당연한 건데 바뀐 정관을 내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겠죠. 근데 아니다. 그걸로 준비하는 게 아니다. 그게 한 포인트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상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호예요. 그래서 상호에 대해서 상호 등기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상호라는 것에 관한 얘기가 별도 이슈로 물어보고 싶겠죠. 그건 동일상호하고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상호가 바뀌게 되면 법인 인감도장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꼭 물어보고 싶겠죠. 그게 속론에 있는 인감신고에 관한 얘기예요. 상호 변경 시 인감 제출을 해야 하는, 다시 제출을 해야 된다.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그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총론에서 봤을 때 이 인감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인감 도장의 규격이나 규격은 있죠. 규격은 너무 커서 너무 큰 문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이 문구는 뭐여야 된다. 이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죠. 없어요. 그래서 도장을 바꿔야 되는 인감 제출 의무는 없다. 이거예요. 상호 변경할 때조차도.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써놨던 문구하고 안 맞을 때 불편하니까 바꾼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 수 있죠. 인감 카드도 바꿔야 되느냐? 했더니 대표가 바뀌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감 카드도 바꿀 필요가 없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전산이 저절로 바뀌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상호나 목적이나 공고 방법 자체가 독립적인 문제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점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 본점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에는 이거 이제 지워도 될까요? 네. 본점의 변경이라고 하고 싶은데 본점의 변경은 본점 이전이라고 별도의 이슈가 있다. 이때 이게 결국은 시작이 어떻게 되죠? 결의를 어떻게 하지? 바꾸려면? 이 얘기예요. 결의라는 내부 절차의 부분에 있어서 이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체크 포인트예요. 정관 변경 사항인가? 필요한가? 왜? 본점의 주소라는 것에 대해서 본점 소재지도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니까 다만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적을 수 있다고 완화해 준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작을 할 때 정관은 바꿔야 되나? 이게 항상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건 1번 이슈고요. 2번 이슈는 장소 결정은 이건 항상 필요하죠. 이건 누가 항상 필요고 이거는 필요한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관 변경이 필요한가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러면 그 절차는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정관 장소 결정은 항상 필요하고 그러면 그 절차도 빨리 받고 1, 2번이 같이 있거나 2번만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있다면 해야 되고 없다면 안 해야 됩니다. 근데 2번은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은 주총 특별결의라는 절차로 가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이사의 원칙이라는 것으로 가죠. 자, 이로써 발생하는 게 나중에 가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를 1, 2번을 같이 밟거나 2번만 받는 그 절차 중에 하나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죠? 결의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그러니까 정관 변경이 필요하냐? 어떻게 물어봅니까? 최소행정구역까지 정관에 적혀져 있는데 같은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정관 변경 필요 없는데 본점을 이전하려면 그건 뭐예요? 2번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때 물어볼 때 주총의 의사력을 전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될 때 신청을 할 때의 문제입니다. 첨부 서면은 여기에 관한 것이면 끝이죠. 신청할 때 문제가 일반적으로 관할 내라는 표현을 쓰고요. 관할 외 이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할 내 이전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여기서 이 등기소에서 이걸 다른 걸 건드리지 않고 본점만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변경할 때 우리 신청서 특례를 받습니까? 목적 변경할 때 신청서 특례를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거는 같은 등기소에서 요 줄 하나를 바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청서 특례가 없어요. 그럼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요 줄 하나를 바꾼다 했을 때 신청서 특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관할 내 이전 등기는 신청서 특례가 없는 거예요. 일반 변경이니까. 얘가 문제죠. 신청서 특례가. 왜? 구본점과 등기사항과 신본점 소재지 등기사항이라는 게 다르게 발생하는 거예요. 왜? 구본점은 서울인데 신본점이 부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없던 등기를 새로 만드는 신청서 하나가 있는 것이고 원래 그 다음에 있던 등기를 빼달라는 신청서 하나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신청이 생긴 겁니다. 그죠? 두 개의 신청인데 관할 등기소가 달라요. 그러면 관할 등기소 각각 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생기잖아요. 이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등기가 돼버리죠. 그랬을 적에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처리돼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본점 소재 등기사항은 나간다. 어디로 간다. 신본점 소재 등기사항은 뭐예요? 어디로 왔다. 본점을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저 등기를 갖고 와라. 이런 신청이잖아요. 자, 그랬을 적에 이것은 기록이 달라요. 서울에 있는 기록과
막말로 얘기하냐면 같은 이름의 같은 회사지만 이 등기번호가 다르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껴넣은 순서하고 부산에서 껴넣은 순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등기 기록이 다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개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해야 한다. 강제가 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신청서 자체에 특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를 만들 적에 구본점 다른 등기할 때는 그냥 등기할 사항 이렇게 쓰는데 얘만 구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 신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 한 신청서에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총론에서 얘기 나오는 게 일괄 신청이라는 이슈가 물어보고 싶겠죠. 여기다도. 그걸 별도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기다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예요. 그럼 결합을 시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나간다? 글로 왔다.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써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껴들어가는 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본점이 바뀌었는데 이 집에 있는 이 둔 장소가 하필이면 그 주소 같은 주소예요. 그럼 뭐예요? 얘 바뀌면 얘 따라 바뀐다는 얘기 나오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반드시 같이 껴들어가야 된다. 지배인을 둔 장소는 함께 껴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같이 바뀐 거니까. 이거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나오면은 이제 지배인을 둔 장소 이런 것들은 같이 껴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있을 땐 멀쩡히 있다가 갈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갔더니 거기에 찜하고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타인의 상호가 있는 거예요. 동일상호로. 이 문제가 있으면 상호 변경을 하고 가야 되죠. 이게 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상호를 가면서 바꾼다 했을 적에는 상호 변경은 여기에 껴들어갈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다른 등기, 임원을 바꾼다든가 목적을 바꾼다든가는 절대 껴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신청서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같이 바꿨다 하더라도 분리해서 임원 목적을 바꾸는 등기를 먼저 신청해서 하고 그 뒤에 다른 신청서로 관할 외 이전 등기 신청서를 새로 만들어서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관할의 이전 등기 일괄 신청이 강제될 때 끼어 들어갈 수 있는 등기, 안 되는 등기, 동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그러니까 일괄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안 되는 등기. 신청서에 다른 기재란이 없어요. 다른 거는 못 써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혹시 임원도 바꾸고 목적도 바꾸고 본점도 바꾸고 이거를 함께 결의하더라도 그거를 막진 않겠죠. 결의하더라도 신청서는 그러면 분리해서 가. 분리해서 가.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완료가 되고 이 신청을 하게 되면 받는 쪽은 어디겠어요? 구본점, 신본점. 이 신청서를 처음 제출할 곳은 구본점에 냅니다. 구본점에 내면 자기가 먼저 안 처리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조사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에 각하가 있으면 각하를 같이 해버리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통지를 한다고 했죠? 통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냐? 구본점, 신본점 했을 적에 여기에 접수 일어나고 여기서 조사를 하면은 별 문제 없으면 이제 세 번째 통지. 이게 본점 이전의 통지입니다. 구본점 수에서 신본점 수제는 본점 이전의 통지. 이 문제를 풀어보신 경우 그 문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로소 접수가 다시 일어나고 먼저 처리하지 않습니다. 조본점에서. 그 다음에 다시 조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등기 완료를 해줍니다. 교합이라고도 하고요. 이 개설을 하고 됐다라는 것을 역통지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합이 완료가 일어나죠. 자, 이 구도 때문에 벌써지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 취하의 문제입니다. 취하의 문제인데 취하의 문제에서 항상 취하의 문제를 앞에서 청란에서 끌어오면은 어떤 얘기입니까? 취하의 시기는 등기 완료 전까지다. 시기를 물어보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취하의 방법을 물어보겠죠. 취하의 방법은 신청의 방법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 취하는 이 등기 만료, 첫 번째 등기, 프로세스상에서 신분점 소재에서 등기 만료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그리고 취하의 방법은 신청의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뭡니까? 일괄 신청했으니 일괄 취하한 거죠. 그죠? 그 얘기를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어디다 갖다 내는가가 접수할 때도 문제됐듯이 취하할 때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구본점 소재, 신본점 소재를 통지하기 전에는 아직 신본점에서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구본점 소재지에다 취하를 해야 되고, 신본점 소재로 통지한 후에는 구본점 소재지는 손 넣고 있으니까 신본점 소재지 취하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처리가 다 됐어요. 처리가 됐을 때 물어보고 싶은 게 있겠죠. 뭡니까? 자, 구본점 소재지에서는 대표자가 인감신고가 돼 있죠. 신본점 소재에는 대표이사가 인감신고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신본점 소재지 인감신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걸 갖다가 이관시켜준단 말이야. 이송시켜준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감신고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슈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났을 때 이제 만료가 됐으니까 원래 사실은 등기가 이루어지고 끝나는 데까지를 물어봅니다. 아까도 설립할 때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는 말소의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왜 있느냐? 얘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총론에서 등기의 촉탁이라는 부분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등기의 촉탁. 등기는 원래 신청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아니면 특별히 직권에 의해서 하라고 했으면 직권으로 하는 것인데 중간 단계 정도 되면서 신청주의 일환인 건데 신청인이 아닌 관공서에서 해주는 신청이 있다. 그걸 촉탁이라 한다. 촉탁이라는 부분에서 다른 건 다 버려놓고 적어도 요 정도는 대비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 뭐냐? 비송사건 절차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주주총회 결의가 하자 있다라고 해서 소송이 끝나면 주총결의 무효소송이든 취소송이든 뭐 부존재 소송이든 그래서 끝나면 그로 인해서 등기가 됐던 것이 있다면 그거는 촉탁해서 말소한다. 다음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도 무효 취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소송이 확정이 되면 그로 인해서 등기가 됐던 것이 있다면 그거는 촉탁 규정이었기 때문에 가져가서 신청해서 말소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대비된다. 하나 기억하자. 두 번째 기억하자는 게 뭐였냐면 청산인 선임 및 해임 재판이라는 비송사건 재판이 있다. 다른 절차가 다 똑같아요. 불복하지 못하는 것과 그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청산인 선임 재판이 끝난 것은 신정사건이 되고 청산인 해임 재판이 끝난 것은 촉탁사건이 된다. 등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같은 절차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촉탁이냐 아니냐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특별기를 시작됐을 적에 말소의 문제가 났다는 것은 이게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주주총회가 깨졌다. 이사회가 결론적으로 무효 취소가 됐다. 이러면 그 등기 말소는 어떻게 하느냐가 물어보기 제일 좋은 구도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본점 이전 등기가 격려된 후에 본점 이전 등기가 기반이 됐던 주총 결의가 하자 소송이 이루어져 갖고 그것이 취소 무효되거나 이사회 결의가 취소 무효됐을 적에 그 등기는 지워져야 되는 등기다. 왜? 그 전제가 됐던 기반이 됐던 결의가 잘못됐으니까 그 등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인 뭐예요? 주총 하자 무효 취소 모르겠어요? 촉탁 말소. 이사회 무효 취소 신청 말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게 끝에 가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 거예요. 이걸 알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알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따로 외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의 방법에 이 두 가지로 분리된다. 신청에서 특이한 신청서가 생긴다. 그리고 그걸 제출했을 적에 이걸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주의사항이 생긴다. 그 다음에 말소했을 적에는 앞에 있는 요 둘 중에 어디에 무효 취소가 뜨느냐에 따라서 촉탁이냐 신청 말소냐 그걸로 나뉜다. 그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점 이전까지가 하시게 되고 52페이지까지 한 거고요.
해당되는 부분에서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